자, 아이고. 자, 함수입니다. 함수. 자, 함수 중단원까지 한번 쭉 이어서 볼 건데, 자, 앞에부터 조금 복습 좀 해줄게요. 자, 함수 넘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있네요. 함수는 내가 맨날 얘기하죠. 모든 게 하나씩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 함수라고 할 수 있다. all n 1이라고 했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게 하나씩만 써야 된다. 그렇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함수에 대한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자,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죠. 정의역은 말 그대로 이제 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받아주는 애들, 그치? 그리고 치역은 거기에서 이제 선택된 정의역이 쏜 공역을 전부 다 모아서 함수값, 즉 레인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이런 것들 있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정의역은 얘는 뭘까요? x가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되잖아.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전부 다 되니까 이거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 거고, 치역은요. 치역은 얘가 요렇게 그냥 쭉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일 거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쓱쓱 그려보시면 자, 어디가 쟤는 꼭지점입니까? 0,2가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아래로 볼록이 아니죠.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2보다 작은 애들만 지금 치역으로 선택이 되고 있구나라는 얘기. 그래서 치역을 쓸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역이 뭡니까? y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치역으로 선택이 되더라. 근데 정의역은 똑같죠. 정의역은 뭡니까? 그냥 실수 전체라고 하시면 돼요. 왜?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실수면. 그치? 그래서 뭐 요런 차이점이 있는 거 좀 봐두시고, 자, 밑으로 가서 이제 함수의 상등입니다. 그쵸? 함수의 상등은 딱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정의역에 대한 모든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야 f랑 g가 같은 함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도 자, 설명 시간에 했으니까 다 넘어가시고, 자, 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모르시는 분은.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는 무슨 선 꼽으라 그랬어? 세로선 꼽아보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세로선 꼽았을 때 두 개 이상 꼽히는 점이 없으면 걔는 함수입니다. 그쵸? 자,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꼽았을 때 벌써 두 점 생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얘도 이렇게 세로선 꽂으면 여기서 무한계가 꽂히잖아. 그치?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에요. 그쵸? x는 1이라는 직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맨투맨입니다. 얘가 A로 갔으면 2라는 정의역은 A에다 쏘면 안 돼요. 그쵸? 자, 이거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시면 x1과 x2가 다르면 뭡니까? 걔네들의 함수값인 fx1과 fx2도 다르더라 라고 했고요. 이거 이제 대우명제 여러분 쓸 수 있잖아요. 그치? 대우명제는 그럼 fx1과 fx2가 같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1대1 함수에서 그 얘기는 x1이라는 애랑 x2라는 애가 같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우명제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1대1 함수에 어떤 조건이 추가된다?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더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1대1 함수 정의는 이거고 거기에 얘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하시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더라.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나 증가하거나 언제나 감소하는 그래프밖에 없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대1 함수를 찾는 그 막대기는 가로막대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3번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절대값 특강 듣고 오셔야 돼.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y는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놔요. y는 x 그래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가 없어져요? 여기가 없어지고, 다 지워지면 안 돼. 뭐야? 자, 일부만. 자,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면, 자, 지금 x에다가 절대값 씌워 놓은 거니까 여기가 지워지죠. 이렇게. 여기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접혀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다. 근데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꽂는 순간 그냥 다 꽂히죠? 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1대1 함수가 아닌데 어떻게 1대1 대응이 됩니까? 1대1 함수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니까 가로선으로 꽂았을 때 두 개 이상 꽂히면 1대1 함수도 아니지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여러분 좀 별표치고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맨날 항등함수 정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함수값으로 나오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자, y는 x만이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항등함수는 내가 정의역을 조작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는 함수예요. 그냥 y는 x만 적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등함수라고. y는 x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일 때. 그렇죠?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다라고 주시면은 100% only 얘밖에 항등함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얘만 있는 거예요. 실수 전체로 집합이 정의됐을 때는. 그런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항등함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줍니까? 이런 거죠. 뭘로 할까요? 절대값 x랑 x 제곱이라는 거? 이거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x랑 x 제곱에 내가 정의역을 -1과 0과 1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아, 얘가 아니죠. 뭐야? 아, 이거는 함수의 상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쏘리. 자, 그냥 넘어가. 자, x 세제곱 같은 그래프죠. x 세제곱. 자, 내가 얘를 만약에 -1과 0과 1로 정의역을 정의했다라고 하면, 자, 너 fx라고 해봐. 뭐야? f-1은 -1이죠. f0은 0이고 f1은 1입니다. 그쵸? 자, 생각해봐요. -1 넣었더니 -1 나왔고 0 넣었더니 0 나왔고 1 넣었더니 1 나왔어. 이런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정의를 한다라고요. 그쵸? 그래서 정의역을 내가 적절히 조작해주면 항등함수는 만들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하면은 only 뭐밖에 없다라고 y는 x밖에 없다라고. 이때는 이게 맞다라고. 이거밖에 없는 게 맞다라고. 그치?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몰빵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수함수 그래프 정도는 아셔야죠. 상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이렇게 x축의 평행한, 그쵸? 이런 직선으로 생기더라. 그쵸?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번에 특강에서 한번 배우고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해줬어요. 그쵸? 역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합성함수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 그리는 법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거 저기 너네 직전 대비에다가도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는 어떨 때만 존재한다?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역함수 문제는 1대1 대응과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대1 대응에 대한 완벽한 정의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거는 그냥 y랑 x랑 바꾸는 거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fa가 b라고 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f 인버스 b는 a다.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역함수를 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역함수를 취하는 건 y랑 x랑 그냥 생으로 바꾸는 걸 역함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두 개를 역함수 취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맨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래프 그렸을 때, 자, 붙지 마.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맨날 이렇게 y는 x 그래프가 먼저 나오죠. y는 x 그래프가 먼저 나오고, 뭐 그래프가 이렇게, 얘를 y는 fx라고 하고요. 맨날 이런 그래프 나오죠. 쪽쪽쪽 이렇게 해서 여기 a면, 아니다, 여기 a 이렇게 주고 여기는 뭐, 아니다, a를 이쪽에다 줄게요. 여기 a, 여기 b,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는 x랑 만나는 이 점들은 전부 다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a인 거, 그치? 그러니까 b를 올렸을 때 얘는 a에서 만난다. 그 얘기 뭐예요? fb는 a다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f 인버스 a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b가 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를 볼 때 이제 이
y축이 정의역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정의역 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맞는 게 인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하다가 갖고 오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 카톡으로도 질문해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는 빠르게. 자, 그래서 바로 중단원 마무리로 가는데, 중단원 마무리는 뭐 여기 딱히 풀 게 없어요. 원래 다 풀어주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원래 직전에 찍어놨어야 되는데 너네 다른 거 동영상 찍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만 뽑아서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준으로 넘어가시면, 자, 얘네 두 개가 같은 게 성립한대요. 아, 뭐예요? 항등함수가 아니죠. 함수의 상등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05번 어떻게 푸셔야 됩니까? 자,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2랑 0이랑 2라고 일단 얘는 정의를 해줬어. 그러면은 일단 정의역은 같은 거죠. 그치? 그럼 이제 니네가 봐야 될 거는 f-2랑 g-2 그쵸? 그 다음에 f0이랑 g0 그 다음은 f2랑 g2 그쵸? 이 세 개가 몽땅 같은지만 봐주면 된다라고요. 그쵸? 그리고 F는 G가 성립한다고 했네 이미. 그러면은 이거는 다 만족할 거야. 끝. 자, 그러면 넣을게요. F-2는 뭡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니까 8-7이 8-1이니까 7이겠네요. 그렇죠? F-2는 7입니다. 그 다음에 G2는 뭡니까? G2는 G-2죠. 아, 내가 지금 급하게 찍다 보니까 막 말이 헛나오는데 얘는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럼 f0하고 g0도 같으니까 f0 볼게요. f0은 마이너스 1이네요. g0은 뭡니까? 자, 뒤에 있는 거 0 되면서 b만 남네요.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쵸? 자, 그런데 위에서 2a 플러스 b는 저거라며. 그럼 2a 마이너스 1은 7이라는 얘기가 되면서 a도 4라고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어떤 거 볼까요? 자, 6번 문제는 너무 쉽고요. 7번도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8번은 한번 봐야죠. 자, 8번. 자, 저거는 그나마 쉬운 문제예요. 자, 지금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f 합성 h랑 g가 같아질 때 h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f가 바깥쪽에 있는 문제는 쉬운 겁니다. 왜? hx만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그런데 h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바뀌어요. 그 얘기도 직전 보강 동영상에서 했습니다. 이건 쉬운 거니까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자, f hx가 지금 g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hx가 들어갈 때가 어딘지 명확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x 대신에 hx가 들어간 거니까 우변도 x 대신에 hx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h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면서요.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2h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hx는 끝났죠.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겁나 쉬워요.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으로 넘어가시면 저거는 지금 fx도 주어져 있고요. gx도 주어져 있죠. 자, 3x 플러스 5. 여기 문제가 대체적으로 다 너무 쉽네. 그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런데 지금 너네들한테 구하라는 것 자체가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먼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 풀면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순서가 역순이 되면서 인버스가 취해진다라고. 그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 합성함수에서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항등함수 i가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항등함수 i는 어떤 걸 합성해도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없는 취급해도 된다고 했어요. 합성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g 인버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G 인버스 마이너스 2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로 역함수 취하고 있으면 멍청이라고 했어. 자, 이거를 K라고 취해주고요. 자, GK는 뭐다라는 걸 사용하라고?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사용을 하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GK 넣으면 X 대신에 K 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잖아요. 그쵸? 자, 그게 마이너스 2가 되는 K 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은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K는 2분의 5겠네요. 자, 이게 답이란 얘기죠. 자, 원래 화살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해요. 자, 넘어가서 자, 어디입니까? 자, 10번 볼게요. fx가 ax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인버스 그래프. 자, 역함수랑 fx 자기 자신의 그래프는 어떤 대칭이 있다고 그랬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모두 점 1, 마이너스 5를 지난대. 아, 자 10번 문제는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야, fx가 1, 마이너스 5를 지나. 그러면은 f1은 마이너스 5겠네. 그런데 야, f 인버스도 1, 5를 지나. 그러면은 f 인버스 1도 마이너스 5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개 다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을 더 얻어낼 수 있어요. 뭡니까? f-5는 1이라는 거. 그쵸?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은 또 뭐예요? fx가 뭐를 지난다? fx가 마이너스 5,1도 지난다. 1,5를 지난다라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마이너스 5,1도 줘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이거 두 개 갖다가 직선 그래프 그리면 그게 ax 플러스 b일 거라는 얘기잖아. 그치? 아니면은 얘네 두 개를 각각 fx에다 집어넣으면 a와 b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와서 연립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fx가 현재 ax 플러스 b니까 1, 마이너스 5 먼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뺐더니 어떻게 돼요? 6a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으로 가시면 자,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러면 fa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b랑 만나는 요 지점에, 그쵸?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그려줄게요. 오,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돼 있고요. 위로 얘가 자, 하나씩 잡고 갈게요. 그 다음에 C인가요?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렵네. 자, B하고 C하고 D는 조금 더 멀리 갈게요. D. 그래서 그래프가 쓱 A가 한 이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하면 자, 여러분 이 B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요. 여기랑 만나는 게 B니까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무슨 색으로 하죠? 파란색? C랑 만나는 Y는 X랑 C랑 만나는 여기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Y좌표도 C. 그 다음에 보라색. 자, D는 어디랑 여기랑 만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D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F 합성 FA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구할 건 뭐예요? FA죠. 근데 FA 지금 보니까 쪼르륵 맞고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B입니다. 그럼 얘 지금 B라는 얘기예요. 결국 FB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B는 또 맞고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C네요. 결국 답은 C가 나옵니다.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B라고 했는데 바로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자, 인버스가 들어갔으니까 정의역이 어디로 변합니까? Y축으로 변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B에서 쐈다? 그러면 그거는 YB에서 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가면 여기서 쏴서 맞고 떨어지는 이 부분, 즉 너는 A겠네.
그쵸? 아니면 이 방법이 나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F 인버스 B를 K라고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FK가 B다라는 표현과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K를 선택해야 함수값이 B가 됩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세 번째는요. F 합성 F 인버스 D네요. 자, 그러면 이거 결국 뭡니까?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D입니다. 그쵸? 그럼 F 인버스 D 구해봅시다. F 인버스 D 어디예요? D에서 쏜 거니까 D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 부분 C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C예요. 그쵸? 그럼 F 인버스 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엔 C에서 쏘고 맞는 부분 여기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뭡니까? B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쏘는 거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12번 같은 거는 제한 변형 문제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못 풀면 진짜 죽어요. 자, 12번 내가 맨날 이거 막 지나가다가도 물어보죠. 제한 변형 뭐냐고. 자,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x는 어디까지 줬습니까? 2까지 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y는 1부터 y는 7까지라고 이렇게 제한 변형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공역과 치역을 저렇게 제한해서 줬잖아요. 아, 공역과 치역이 아니에요.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제한해서 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아이고 어디 가니 너?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쵸?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너울을 타도 안 돼요.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안 돼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1차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A가 지금 0, 다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럼 다 구해줘야죠. 자, 그럼 여기 점 먼저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는요, 2,7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저게 뭐예요? 기울기가 뭐예요? x가 3만큼 늘어났을 때 y는 얼만큼 늘어납니까? 6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6, 즉 2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예전에 직방 배운 거 있죠? 한 점과 한 점 이걸로 잡을까요? 한 점과 기울기 알면은 바로 y-1은 기울기 2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y는 2x 플러스인데 얘 넘어오면서 플러스 3이다. 이거 하나 나오네요. 그럼 a, b의 순서쌍이 2,3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어떤 직선? 여기서 시작해서 1로 가는 직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7이고 오히려 여기는 뭡니까? 2,1이겠죠. 자, 그럼 2,1이니까 여기는 3만큼 늘어났을 때 오히려 6만큼 떨어지고 있네요. 그쵸? 그럼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또 2점 잡고 바로 구할게요. y-1은 마이너스 2, x 2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 얘 넘어오면서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도 하나 있겠다. 이게 a, b의 순서쌍 두 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 보시면 자, 1차 함수 fx에 대해서 f 합성 fx를 구해보라 라고 줬어요. 그쵸? 자, 근데 f 합성 fx라는 거는 앞에 게 또 뒤에 거 잡으면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fx가 지금 뭐래매? ax 플러스 b래매. 자, 그러면 이거는 x 자리에다가 fx를 넣은 거니까 우변도 x 대신에 fx 넣어주면 되겠죠? a fx 플러스 b입니다. 근데 fx 우리가 ax 플러스 b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럼 바꿔주는 거죠. ax 플러스 b 그리고 뒤에 플러스 b. 자, 그러면 식이 오묘해지죠.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가 뭐래? 4x 플러스 6이래. 그쵸? 얘네 두 개가 같대. 그럼 a제곱은 자,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 플러스 b는 6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a는 뿔마 2일 거고, 자, a가 2일 때 여기 2 이렇게 넣어주면 뭐 됩니까? 3b는 6이니까 b는 2가 되겠네.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라고 하면 b는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없어졌어?
a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b는 6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fx를 몽땅 구하라. 그럼 fx가 2x 플러스 2이거나 아니면 fx가 밑에 거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시겠죠. 맞습니까? 뭐야 누가 자꾸 메시지를 보내.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인데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네. 그러면은 절대값은 뭐하라? 무조건 범위를 나누라. 이게 기본이더라라는 거 내가 절대값 특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fx 14번에 fx를 두 개로 쪼갤 겁니다.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저 절대값이 그냥 나올 때. 그때는 x제곱 플러스 a겠네요.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f 인버스 1은 2래요. 야, f 인버스 1은 2래. 그럼 너네 이거 진짜 역함수 취할 거야? 아니죠. 뭐야? f2는 1이다라는 걸 사용을 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2는 1이다라고 했는데 정의역에 2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위의 함수를 선택해야 될까? 아래 함수를 선택해야 될까? 당연히 위의 함수죠.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2가 됐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4 플러스 a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래? 1이래. 그게 이걸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a는 뭡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a가 마이너스 3 끝났죠. 그럼 너는 마이너스 3, 너도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또 구하라고 하는 게 f 합성 f의 인버스니까 자, 다 풀어주시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1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네들은 먼저 f 인버스 1을 구해야 돼. 자, 그럼 f 인버스 1은 k라고 한번 해보시면 생각을 하는 거죠. fk가 1 나오는 거잖아. 그치? fk가 1이 나와야 된대. 그럼 k는 뭐여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1이 나와요. 그쵸? 여기다 2를 넣으면 1이 나와요. 여기다가 뭐 넣으면 1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없네. 그럼 여기다 넣어야겠네. 그럼 뭐예요? 심지어 있네, 여기. 그쵸? F 인버스는 2라고 있네요. 그래서 K는 그냥 2입니다. 즉, 얘가 2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한 가지로 변했어. F 인버스 2라고. 그치?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그럼 F 인버스 2니까 F 인버스 2가 뭔지도 몰라. P라고 해봐. 그럼 FP가 2가 나오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두 가지를 봐줘야 돼요. 위의 탐수에서 2가 나오는 경우랑 아래 탐수에서 2가 나오는 경우. 자, 여기서 2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2가 나오게 하려면 얘 x제곱이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가 지금 2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5가 돼야 돼요. 그럼 뭐야 이거는? 이건 허수잖아. 허근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아니겠네. 그럼 이거 말하는 거겠네. 그쵸? 그럼 x제곱이 5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x는 뿔마 루트 5구나. 근데 마이너스 1은 없죠. 왜? 지금 위의 탐수는 양수만 취해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5만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p는 루트 5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답이 루트 5라는 얘기죠. 자, 지금 급하게 하느라 막 설명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갖고 오시면 됩니다. 좀 이따 니들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질문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